오늘은요, 멀티 커리어리즘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여러 개의 커리어 뭐 이런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이 개념하고요, AI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엄청 변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 삶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저는 깊이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상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멀티커리어리즘 그리고 AI 시대에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실 것은 세대의 경향이에요. 딜로이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데 여기에서 세계의 44개국의 MZ세대의 경향을 조사해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일 뿐만이 아니고 세계화의 수준이 엄청 높은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본의 이동이라든지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소통이라든지 세계적인 경향이 한국에 바로 이제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딜로이트사의 이 통계 부분을 중시하는 것은 한국 통계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관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런 얘기예요. 이게 딜로이트 같은 데서 조사를 하면 뭐 1000명, 2000명 조사 이런 게 아니야.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MZ세대의 경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MZ세대는 201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에서부터 1980년대 세대까지 조금 넓은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G세대는 멀티커리어리즘과 관련해서 아주 명확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G세대의 46%가 현재 N잡, 그러니까 부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M세대도 37%가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타났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답을 내실 수 있을 텐데, 우선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엄청 오르고 고금리, 고환율의 상황이 지속됐죠. 결국은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확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생계를 위해서도 N잡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계층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대부분은 그래서 비극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으로만 인식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개념이 멀티 커리어리즘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업이나 N잡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커리어니까 다양한 일을 해봄으로써 그게 내 몸에 체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경험들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몸에 체현되는 것의 실체를 메타커뮤니케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긍정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 커리어를 스스로 인지하고 향후에 나의 다양한 커리어, 선택 가능한 다양한 커리어들을 직접 설계한다는 차원에서 멀티커리어리즘이라는 개념은 지금 이 시대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발상만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뒷부분에 가서 이 멀티커리어리즘과 관련된 우리의 실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리기는 할 겁니다. 먼저 이 멀티커리어리즘을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저는 답을 내시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풍부한 지식, 인문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생각의 깊이를 늘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엔잡러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워커라는 용어도 써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나의 포트폴리오를 행위 과정, 일의 다양한 행위 과정을 통해서 쌓아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워커가 엔잡러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 그런 의미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냥 팬데믹 이후에 불이 확 붙었을 뿐이지, 사실 근대 사회가 현대 사회로 전환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성을 근본에서 제일 적확하게 지적한 사람 한 사람만 들으려고 하면은 저는 지금은 바우만을 듭니다. 바우만의 원래 연구
전부 출발은 모더니티 앤 더 홀로코스트라는 게 원제인데요. 이 책으로 뭐 일약 세계적인 학자가 됐고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해서 아주 의미 있고 성장적인 그런 사회로 봤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우만의 경우에는 홀로코스트, 다시 말해서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이 인간의 실체가 사실 근대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측면들, 특히 근대 사회의 효율성을 가장 체현하고 있다는 이성주의적 사고체계, 또 관료주의 체계, 이런 것들을 디테일을 분석하면서 홀로코스트가 발생하게 된 사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으로 정말 빼곡하게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연구가 토대가 되니까 바우만은 이 근대 사회는 현대 사회라는 새로운 특성으로 초국되지 않으면 또 600만 명 죽이면 어떡할 건데,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갖게 됐던 것이죠. 바우만은 그 이후에 리퀴드, 그러니까 액체라는 단어를 엄청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리퀴드 소사이어티라든지, 사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바우만이 썼는데요. 리퀴드 러브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 한국말로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우만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우만의 생각의 핵심은 리퀴드라는 것은 엄청 유동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동성이라는 건 꼭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 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특성이 나타남을 주목하고, 그런 리퀴드한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개인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국가사회가 유의미한 자기 성장을 해가는 데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개념에 토대해서 그 이후에 구체적인 영역에서 좀 더 이런 생각 방식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에릭 에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릭 에리슨은 정체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그런데 우리 뭐 정체성이라는 단어 워낙 많이 쓰니까, 근대 사회의 정체성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직업을 해. 그러면 그 직업을 하는 나, 이게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단일한 정체성 개념이죠. 그런데 이 에릭 에리슨은 다른 논의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영어로 하면 롤 익스페리멘테이션이라는 개념.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근대적 정체성은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바우만이 얘기한 것처럼 리퀴드 소사이어티, 액체적인 사회, 유동적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롤이 다면화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익스페리멘테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시켜가는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에릭슨은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롤의 경험성을 축적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현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 이 프로세스 자체를 엄청 중시한 그런 대표적인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 리포브스키라는 학자인데요. 이분은 하이퍼모던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감각적으로 확 들어오죠. 이 하이퍼모던은 소비와 개인주의, 자아 표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아주 극대화된 사회에서는요, 한 가지 직업, 한 가지 역할만으로는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전제에서 다양한 경력을 통해서 정체성을 다층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현대사회의 기본 경향이다. 앞서 얘기한 에릭슨하고 비슷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학문적 경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들이 어떤 대안 또는 어떤 실천 과제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바우만이 얘기한 리퀴드 소사이어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행위들을 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지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제 상황이 다가왔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챗 GPT로 대표되는 AI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됐냐면, AI가 개발이 되고 로봇 시대가 되면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것보다는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아, 어떤 노동들이 없어질까, 이런 것들을 쭉 걱정했었고요. AI가 우리의 상당 부분을 대체해 주니까 이 AI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인데, 저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중시하기를 바라는데요. AI의 대체성에 대한 생각을 글쓰기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엄청 비싸죠. 한 30만 원 하죠. 챗GPT 프로 수준으로 글을 써보라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잘 쓰네. 지식 기반도 엄청나고 글도 엄청 수려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결국은 내가 글 쓰는 능력보다 챗GPT나 로봇이 나를 대체하는 측면이 엄청 강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유동사회에서의 우리의 멀티커리어리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를 긍정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제가 로봇 시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잘 되짚어 보면요. 두려움 같은 게 배경에 깔려 있어요. 나를 완전히 대체해 버릴 거야. 이런 생각 방식이죠. 당연히 결론은 이건 아닙니다. 글 쓰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그동안 오랜 독서 생활, 저의 그동안 쌓였던 경험들, 멀티커리어리즘을 스스로 실현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의 어빌리티, 자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AI를 접할 때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질문을 아주 복잡하게 할 수 있어요. 또 글을 쓸 경우에는 질문을 복잡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순서로 어떤 이야기를 쓰려고 해 하는 자기의 글의 전체적인 전략을 상당히 상세하게 먼저 AI에게 조건 지어줍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제 글들이 대부분 아래 한글로 돼 있어서 이거를 PDF로 다 변환시켜가지고 챗GPT가 내 글을 미리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소위 말하는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 학습을 시키면 저의 생각의 경향성, 제가 글을 쓸 때의 문투들, 제가 자주 쓰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AI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에 개요를 주고 김익환의 입장에서 개요를 한번 먼저 써보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AI가 저의 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죠. 아주 똑똑한 개인 비서가 제 옆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리퀴드 사회에서 멀티커리어리즘은 우리에게 형성되어가는 아이덴티티라는 새로운 현대적 개념을 줬어요. 또 한편으로는 멀티커리어리즘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필요해요? 똑똑한 AI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리퀴드 사회의 유동적인 성격이 우리에게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AI 시대라는 게 우리에게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얘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여러분들께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먼저 멀티커리어리즘과 관련된 아이덴티 측면에서 먼저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형성되어가는 아이덴티티에 확 열려 있고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이덴티티 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이덴티티 맵은요, 뭐 자기개발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의 스튜어트 홀이라는 비평가가 있는데 이분이 아이덴티티 매핑이라는 개념을 아주 강조해서 이론적인 토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튜어트 홀이 출발점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개발론 같은 것들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얘를 가지고 아이덴티티 맵의 하나의 틀을 만든 것이죠. 오늘 그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현재 아이덴티티,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롤을 먼저 봐야겠죠. 앞서 이론 말씀드리면서 제가 롤 익스페리멘테이션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의 나를 파악하는 데 출발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롤을 수행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 첫 번째, 가치관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가치관이 하나의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흥미,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뭐가 더 있을까요? 강점, 스트렝스. 내가 현재 어떤 롤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은 뭐고 나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야. 강점은 뭐고. 요것을 파악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내가 누군지가 파악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나의 가치관, 흥미, 강점 이것은 어디에서 발현된다고요? 경험에서 발현됩니다. 그래서 experience, 경험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죠.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의 아이덴티티가 작동을 해요. 그것을 내가 현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요. 과거에 경험한 것도 다 포함되죠. 경험 속에 나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녹아 있어.
그러면 현재 롤은 이거지만 나의 미래 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미래 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표 또는 goal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목표, 비전 뭐 이런 용어를 쓰죠. 아이덴티티 맵은 무엇으로 구성된다? 1번 롤, 2번 value, 나의 가치관, 3번 관심, 흥미, interest, 나의 현재 잘할 수 있는 강점. 얘들은 어디에서 구현된다? 과거와 현재 나의 행위에서 구현되는 거니까 걔가 experience인 거야. 경험. 그리고 미래는 나의 목표, 비전. goal로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소들을 박스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맵처럼 메모를 해보시는 거. 이거 꼭 권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엔잡 요거는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죠. 그거 말고 멀티커리어리즘이라는 개념을 썼죠.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썼을까요? 포트폴리오 워킹이라는 개념을 썼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능력, 나의 경험들 포트폴리오라고 할 때 그것을 단계적으로 축적시켜가는 그런 워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표와 비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를 포트폴리오 워커, 내가 앞으로 형성시켜갈 나의 실천 과제, 나의 일들 이런 것들을 미래 비전을 고려하면서 좀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 아이덴티티 맵을 가지고 그냥 저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가치관이라든지 밸류라든지 강점 같은 것들을 동그라미로 좌측에 그리고요. 얘가 어디에서 발현된다? experience에서, 경험에서. 그래서 경험을 그 옆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워크, 내가 일하는 롤은 무엇이야? 얘 써놓고 화살표 친 다음에 그 옆에다가 나의 goal을 써보시면 되겠죠. goal을 써보는데 그래서 큰 방향성이 나오면 그 밑에다가 저는 큰 박스를 쳐놓고 나의 포트폴리오 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계해보는 이런 서식을 가지고 한번 작업들을 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요.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이런 거를 해야 우리가 현대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제가 뭐라고요? 리퀴드 사회, 유동적인 사회에서는 우리 포트폴리오 워크를 찾아서 멀티 커리어리즘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사람으로 현대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합시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일의 종류도 많아지고 이거 다 공부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가지 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 앞으로 뭐 3가지를 더 추구할 거야. 이런 삶을 추구한다면 그 옛날 방식으로 공부해가지고 답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결국은 디지털 AI와 내가 어떻게 협력 체계를 잘 가질 것인가 이게 무지무지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과제는 단지 AI가 나왔으니까 내가 거기에 적응해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포트폴리오의 삶을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비서인 디지털 도구들 AI 얘가 내 곁에 없으면 현대사회의 속성에 우리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점에 주목을 하시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단어가 디지털 에이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엄청 빨리 가는데 나는 점점 늦는 거지. 뭐 표현이 뭐합니다만 나는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냥 고령자가 될 뿐이에요. 나이는 내가 40대인데 사실은 AI 발전 속도를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해. 실질적인 나이는 80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엄청 빨리 늙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기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 방식을 전제로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께 하나의 방법을 드리면 디지털 갭이라는 개념을 써보시기를 바라요. 이게 이제 제가 기록학자니까 이렇게 박스 쳐놓고 자꾸 메모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디지털 갭이라고 쓰고 거기에다가 박스를 6개 정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디지털은 어떤 거예요? 네, 아래 한글 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타이핑 속도라든지 편집 기능을 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라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전제해 놓고 현재 나의 실력의 갭이 무엇인가를 계속 메모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데이터 분석 세계입니다. 데이터 분석 세계는 일단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엑셀을 잘 쓰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아유, 현대사회에 이제 엑셀보다 더 위대한 소프트웨어들이 나올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엑셀이 손빠르게 나에게 익혀져 있으면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죠. 엑셀을 잘 다루는 사람은 아무래도 엑셀 데이터를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 엑셀 데이터를 챗GPT에 넣으면
챗GPT가 분석의 포인트도 찾아주고요. 분석 결과까지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 분석 관리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두 번째 박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어디까지 갔으면 하는 기대감을 전제로 해서 현재의 나의 상황을 쭉 메모를 해보는 것. 이것이 디지털 맵의 한 측면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협업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구글이 너무너무나 쉬워. 줌으로 회의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쉬워. 요즘에 우리 회사 텔레그램이나 카톡 주로 쓰다가 회사 내부에서는 우리 게이머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것이죠. 디스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엄청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노션 쓰고 싶은 생각 엄청 있으시죠? 내가 노션에 특히 템플릿을 어디 와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템플릿을 설계해가지고 노션을 쓸 수 있는 상태까지 됐어. 최고입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여기까지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그래야 멀티 커리어리즘을 우리 일상에서 실행하면서 나다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형성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다시 상기하시면 아이고 노션 쓰는 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는 걸 금방 느끼시게 됩니다. 요즘에 좋은 책들이 엄청 나와가지고요. 노션 마스터 하는데 열흘밖에 안 걸려 이런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지속성을 갖고 대응을 하시면 구글 드라이브나 뭐 줌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노션까지 여러분들이 착 몸에 붙이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주로 브랜딩,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과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브랜딩 해내는 영역과 관련된 거예요. 다 아시죠? 블로그, 유튜브, 뭐 인스타, 기타 등등 이런 것이죠. 요즘에는 X, 스레드 이게 뭐 엄청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그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원소스, 멀티유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몸에 붙이는 거. 이제 이런 게 디지털 갭을 체크할 때 여러분들이 박스 안에 자기 현상을 넣어놓고 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뭘까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이제 답이 나오시죠. 나는 AI를 몇 종류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뭔가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그냥 파워포인트를 열어가지고 옛날처럼 있는 그대로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체크해 보셔야 되죠. 요즘에 저도 감마를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감마로 초안을 만들어서 다 손을 조금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 예전에 텍스트 위주로 좀 촌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던 감마하고는 차원이 달라졌어요. 챗GPT도 2024년 초만 해도 오류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2024년 말부터 완전히 새로운 AI가 됐습니다. 정확도나 분석 능력 모두가 엄청 성장했죠. GPT도 물론 해내지만 특히 영상이라든지 유튜브 활동을 저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 내용 등을 유튜브 스튜디오에 넣을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는 릴리스 같은 요약 AI들이 아직도 유용합니다. 내가 나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편리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편리하게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AI를 내 비서로 사용해서 현재 나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이제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는 마지막 여섯 번째도 체크박스에 한번 넣어보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AI 시대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세계? 컴퓨팅의 세계예요. 이 컴퓨팅의 세계가 우리에게 가까워지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밝으셔야 돼요.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컴퓨터에 붙는 무슨 카메라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보조적인 장치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미래에 내가 지금은 불편해서 안 쓰지만 메타버스 같은 것을 통해서 온라인 세계에서 내가 정말 실시간으로 아바타가 마치 내 분신인 것처럼 활동을 할 시대가 곧 올 거야. 이게 지금 유행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금방 아시죠? 이미 아바타는 내 분신인 것처럼 보이는데 걔를 가지고 말을 할 때나 걔를 가지고 움직일 때나 옷을 만들어서 입히거나 뭐 무엇을 만들 때나 이걸 다 마우스로 하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아바타도 같이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더 개발이 될 때는 메타버스 세계는 정말 우리의 세컨드 라이프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 같으면 6개의 박스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나의 디지털 갭을 체크해 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보셔야죠. 우선 내가 이 기능을 알고 있나? 자, 그러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또 뭐가 있겠어요? 이 영역이 나에게 몸에 착 붙어서 더 강화됐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이점이 뭐지? 이런 것들을 박스를 그린 상태에서 체크를 항목별로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디지털 갭을 발견한 상태에서 조금씩 내가 학습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학습 전의 상황과 학습 후의 상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 그대로 메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요것도 기록 방법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메타 인지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태도로 현대사회에 잘 적응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또는 단계적으로 잘 하면서 디지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그런 자신을 한번 만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을 하시려면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아주 강조하는 것은 한 번은 기초를 완전히 닦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각각의 영역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캔 대학 만들면서도 우리가 기초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개발 종합반을 한 번은 졸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각각을 더 성장시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과 똑같이 IT AI와 관련해서도 종합반을 꼭 한번 하시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요. 유료 강의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엄청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엑셀을 배워야지. 기초가 정말 안 돼 있는 분들은 타이핑부터 배워야지. AI 중에서 감마를 소개해주는 사이트에 가서 감마를 배워야지. 나는 이번엔 노션이야. 그래서 노션 강의를 들으면서 노션을 몸에 익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강의들이 이렇게 단편으로 쭉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그 단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강의들 중에서 배워서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의는 일단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저는 지금 경제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IT, AI의 기반 능력을, 그러니까 바우만 얘기식으로 한다면 리퀴드 소사이어티, 이 유동적인 사회에 그것을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IT, AI와 관련해서 종합반적인 수련을 꼭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당연히 아래 한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엑셀 거쳐서 여러 가지 구글 툴들을 포함한 그런 협업 도구들을 통해서 더 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네, 브랜딩 할 수 있는 자신의 SNS의 다양한 측면들, SNS를 그냥 카톡만 하고 인스타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넓은 수준으로 또 깊이 있는 수준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AI 하셔야 될 거고, AI도 한 가지가 아니라 적어도 3가지나 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셔야 되고, 좀 더 나가면 하드웨어에 대한 기초 지식까지 얘를 종합반으로 한꺼번에 키우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로가 시너지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IT, AI의 문해력을 여러분들이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기본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발전이 계속 되겠죠. 새로운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것들을 익혀서 나의 비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넓혀지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종합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캔 대학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가능성들에서 아이캔 IT AI 대학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잘 가르칠까 열심히 찾다가 김동석 선생님을 제가 만난 것이죠. 여러분들 제 소개로 딱 믿으셔도 됩니다. 아이캔 IT AI 대학은요, 단순히 디지털 AI 기술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김동석 선생님이 성공을 엄청 하셨죠. 블로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AI 전국 순회 강사로, 심지어는 김동석 선생님은 지금 현직에 있는 직장인이셔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의 마케팅 팀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개인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동석 선생님은 그냥 IT, AI를 기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티 커리어리즘 같은 개념들, 그리고 나만의 컨텐츠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지, 그래서 그 컨텐츠에다가 날개를 달아주는, 다시 말해서 비서로서 IT와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하나 종합반으로 여러분들께 가르치게 될 겁니다. 디지털 기초 도구에 대한 거, AI 도구에 대한 거, 브랜딩 방법에 대한 거, 결국은 이렇게 해서 멀티 커리어리즘 시대에 딱 필요한 강의를
아이캔 IT AI 대학에서 마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캔 IT AI 대학은 한 가지 또 여러분들께 편리한 점을 제공합니다. 들어오시면 무조건 단톡방에서 움직여요. 타이핑을 못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일기생을 받아봤더니 한 20%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톡방을 별도로 만들어서 타이핑 연습부터, 그래서 최소 200타 정도까지 타이핑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핸드폰만 쓰시던 분이에요. 컴퓨터를 쓰질 않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단톡방에서 계속 인증하면서 함께 연습을 하니까 200타까지 한 달 정도 적극적으로 하면은 너무너무나 쉽게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타이핑이 되면 노트북 컴퓨터가 친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김동욱 선생님이 리드하는 방식으로 쭉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이것도 그냥 나아가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전체 단톡방에 있어서요 질문 등등을 할 수 있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멘토가 계십니다. 그래서 김동욱 선생님도 물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지만 멘토께서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5명 못하는 사람들 5명 모이세요, 제가 별도로 가르쳐 드릴게요, 줌 켜놓고 우리 일요일 아침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같이 해봅시다, 이런 활동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랄까 근원적인 얘기랄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멀티커리어리즘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체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신과 동시에 그것에 기반이 되는 IT, AI 능력을 종합반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긍정은 되세요. 근데 나는 도저히 내 수준에는 안 맞을 것 같아. 이렇게들 다 생각을 하셔서 제가 마지막에 강조하는 겁니다. 멘토와 단톡방에서 함께의 힘, 이것이 타이핑조차 못 치는 여러분들을 아주 높은 수준까지 잘 이끌어 줄 겁니다. 물론 내가 엑셀 정도까지는 아주 잘 쓰고 있어 하는 분들도 종합반을 경험하시지 않은 상태면 추상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만 AI가 중심이 되는 현대사회에 아주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아이캔 IT AI 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갭을 하나씩 완전히 메우시고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기술들이 나를 도와주는, 비서의 수준이 높아지는,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이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ican.co.kr 들어오셔서 아이캔 IT AI 대학 퍽 하고 선택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긴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캔 IT AI 대학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